안녕하세요, 한수훈입니다. 우리가 코나를 굉장히 많이 찍었습니다. 코나 아이언맨, 코나 하이브리드. 오늘은 뭐라고요? 코나 전기차. 코나 전기차입니다. 자, 오늘 보기 쉽지 않은 차, 하지만 정말 매력적인 차, 바로 코나 EV, 코나 일렉트로닉 전기차를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아이언맨 리뷰했을 때도 좀 더 유니크하고 한정판인 아이언맨 코나와 굉장히 잘 어울린다 라고 굉장히 칭찬했었고, 조회수 30만에 달하는 코나 하이브리드. 근데 그 연비 정말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인정하시죠? 엄청 잘 나왔죠? 그 만족스러웠던 코나 하이브리드에 이어서 코나 전기차 과연 어떨까 굉장히 궁금한데, 전기차가 점점 더 판매량이 늘어나는 거 아시나요? 저는 실제로 무슨 차 오너죠? i3. 전기차, 바로 i3 오너입니다. 저도 전기차를 타고 있어서 조금 느끼는 거지만 요즘에 도로에 전기차 어렵지 않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전기차의 판매량 1위는 바로 이 뒤에 있는 코나 EV, 코나 일렉트로닉입니다. 1년에 무려 13,000대가 넘게 판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전기차가 판매량이 많아지면서 보조금 좀 줄어드는 거 알아요? 네, 이게 빨리 사야 된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점 보조금이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냥 또 한 가지 충격적인 거, 사실 가장 이 전기차의 가장 큰 매력이 값싼 유지비예요. 전기료란 말이에요. 근데 원래 얘가 충전요금을 약 50% 정도 할인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올해 6월까지 50%가 할인이 되고요. 2020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6월인가 7월까지가 30%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 7월부터 그 다음 년 7월까지는 10%로 줄어들어요. 이거 완전 뒤통수 아니야? 그럼 가격이 2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그러면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충전 요금이 한 40%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보통 i3 집에서 충전했을 때 한 달에 전기 요금이 한 3만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보통 한 달에 한 5만원 정도, 좀 크게 봤을 땐 5만원 혹은 45,000원 정도로 금액이 올라간다고 사실 보면 됩니다. 그래도 좀 저렴한 편이긴 하지만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코나 EV 한번 둘러보도록 하죠. 자, 그래도 전기차는 아직까진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얘가 주행거리가 400km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 될 것 같아요? 350 정도 되죠? 얘 타고 연비 주행을 하면 부산을 갈 수가 있어요. 연비 주행 안 해도 부산을 갈 수 있고요. 정말 미친 듯이 연비 주행을 하면 왕복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친 연비를 자랑하는 거죠. 전비라 그러지? 전비지? 연비가 아니라 연비가 아니라 전비죠. 전비죠. 그렇죠. 전비도 굉장히 훌륭하고, 게다가 이제 이게 또 전기차의 장점 중에 하나가 저속에서 악셀을 밟았을 때 파워풀하게 모든 출력이 한 번에 나오는 그런 다이나믹 운전도 굉장히 장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연기관 마력으로 따졌을 때 코나 EV는 약 200마력 40토크를 자랑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충전을 완충했을 때 400km 정도 간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이 궁금합니다. 가솔린과 디젤, 디젤로만 우리 연비로 따져서 디젤로만 따져보죠. 디젤이 보통 한 2,200만원에서 2,600만원, 옵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 2,300에서 400만원에서 정도 출고가 된다고 치면, 하이브리드는 2,600만원 정도에서 출고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디젤보다 약 한 300만원, 400만원 정도 더 비싼 금액을 자랑하고요. 하이브리드보다 이 코나 EV는 한 300만원, 400만원 또 똑같이 자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두 가지 트림이거든요. 4,690만원과 4,890만원인데 지자체 보조금 1,800만원 정도를 받으면 2,800에서 3,000만원 정도로 가격이 내려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유지비가 만약에 내려간다면 굳이 전기차를 사야 되나? 전기차 말고 하이브리드가 좀 더 확 눈에 들어오긴 합니다. 이 뒤에 차량은 2020년형 일렉트로닉. 컬러 어떤 것 같아요? 이거 i3 색깔 아니에요? i3는 얘는 펄이 들어가 있잖아. 근데 i3는 펄이 하나도 없거든. 그래서 비슷해 보이지만 색깔이 좀 달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펄감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코나 EV를 받고 깜짝 놀랐어. 야, 색깔 너무 예쁜데? 그리고 이 톤, 이거 얼마나 이뻐요. 인정하지 않아요? i3랑 같네. 그래서 좀 그거 인정합니다. 네. 좀 비슷해요. 근데 가격은 i3가 약 2천만원이 더 비싸요. 뭐야, 그럼 이거 사겠네요. 그래서 얘가 판매량 1위 한 겁니다. 아. 근데 제가 왜 i3 샀는 줄 알아요? 희소성. 저는 희소성으로 먹고 사니까요. 네. 자, 어쨌든 얘가 2020년형으로 넘어오면서 약 40만원 정도가 비싸졌습니다. 바뀐 부분은 내비게이션이 기존의 8인치에서 10.25인치인가 좀 2인치 더 커졌고요. 그 다음에 뒷좌선 열선이 들어가요. 난 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야, 4천만원이 넘는 차에 뒷좌선 열선이 지금에서야 들어가는 게 말이 되냐?
그래도 소형 SUV잖아요. 자, 어쨌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공기청정, 그 밖에 미세먼지를 자동으로 필터링하는 그런 기능들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 충전을 또 빼먹을 뻔했는데 보통 원래 충전기가 이 뒤에 있잖아요, 그죠? 그죠? 얘는 앞에 있어요. 짜잔. 조금 불편하겠는데요, 근데? 이게 근데 굳이 불편할까? 왜냐면 오히려 옆에 있는 게 이렇게 손 끌어당기고 막 이러니까 더 불편한데 얘는 그냥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꽂으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보통 전기차는 앞에 엔진이 없기 때문에 엔진이 아니라 보통 여기에 이제 수납 공간을 두거든요. 얘도 수납 공간인지 한번 불러보도록. EV 모터 들어있네요. 오토가 여기 들어있네요. 우와, 근데 신기하다. 그렇죠. 더 충격적인 거 알려드릴까요? 뭐예요? 얘 이거예요. 아, 이거 진짜 오랜만에 봐요. 야, 나 진짜 오랜만에 보지 않아? 예. 자, 휠 17인치입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는 연비에 포스가 맞춰있기 때문에 휠이 바람개비 휠처럼 멋은 포기했어요. 인정하죠? 네. 그래도 연비를 위해서 이 정도는 감수할 만하다. 그리고 17인치가 들어갔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리고 이 투톤이 25만원인가 옵션을 넣어야지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인데, 다른 차는 모르겠는데 코나가 워낙 또 좀 아기자기하면서 소형 SUV, 그리고 약간 좀 유니크한 디자인이 매력적인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톤의 색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뒤로 가죠. 트렁크 공간도 생각보다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사실 트렁크 공간은 뭐 가솔린, 뭐 하이브리드랑 트렁크 공간의 차이는 많이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뒷좌석이 폴딩이 또 되기 때문에, 이거 되지 않나요? 네, 돼요.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짐을 실을 수가 있죠. 자, 운전석과 2열로 한번 가보시죠. 자, 뒷좌석에 넘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소형 SUV다 보니까 뒷좌석이 그렇게 여유 공간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실내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 열선. 열선 있네. 이게 이번에 추가된 거죠? 그죠? 이게 바로 40만원이 추가돼서 요게 들어간 겁니다. 어쨌든 요게 들어가 있고, 외관은 다 둘러본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주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할까요? 하죠? 이 차의 매력은 주행이니까요. 바로 가시죠. 자, 실내로 탑승을 했습니다. 코나 EV 실내는 되게 깔끔하고 아기자기하다 라는 이미지가 확 떠오르는데, 핸들 디자인도 깔끔하고 좀 젊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실내 기어 노브도 터치죠? 여기 보이죠? 터치로 되어 있고, 근데 아까 우리가 본네트에 좀 이거 이야기 했었잖아요. 왜 네. 유압식 그 본넷이 아니라 이게 수동으로 해가지고 열어야 되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 말고는 옵션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통풍, 뭐 그다음에 열선, 조수석이랑 다 있고요. 오토홀드 기능과 그 다음에 열선 핸들도 있고, 모드 바꾸는 것도 있네요. 스포츠 모드, 에코, 그리고 컴포트 모드,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길게 누르면 에코 플러스 모드, 뭐야 이게? 이거면 다 조절하는 거야. 주행거리 리밋도 이게 90km가 안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조기, 에어컨 히터도 다 조절을 합니다. 이거 되면 극강의 연비를 자랑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만약에 주행을 하는데 연비가 갑자기 주행거리가 확 줄었어. 이거 충전소까지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에코 플러스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좀 어느 정도 연비가 확 올라가죠. 그리고 그거 있어요. 에코가 왜 에코인 줄 알아요? 에코, 친환경. 이게 무슨 코예요? 어른 코죠. 저건 에코입니다. 터치 패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터치로 작동을 합니다. 터치로 작동을 하고, 계기판이 전자식 계기판이에요. 눈에 확 들어오는 전기차의 특징 중에 하나죠. 자,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하도 전기차를 이제 평소에 맨날 타고 다녀가지고, 전기차는 뭐 사실 이골이 났어요. 뭐 전기차의 장점과 단점, 뭐 이런 거는 뭐 이야기하기는 뭐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우리 문바크는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무래도 유지비죠. 유지비 정확했어요. 우리가 앞전에 뭐 비싸다, 뭐 많이 이제 비싸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진짜 유지비만 따지고 보면, 야, 얘 솔직히 400km 가는데 부산 진짜 한 3,000원이면 가. 아무리 내연기관에 연비 주행한다 3,000원으로 못 가잖아요, 그죠? 그때 못 가요. 물론 뭐 얘 뭐 충전이 뭐 비싸졌다 뭐 해도 5,000원, 뭐 만원만 해도 솔직히 유지비에서는 뭐 하이브리드, 뭐 디젤 그냥 다 압도합니다. 유지비 측면은 굉장히 또 저렴하기 때문에 매력 있다고 사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워낙 하이브리드를 정말 매력적으로 진짜 괜찮게 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하이브리드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긴 하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내가 좀 더 유지비 측면 그리고 여유롭게 타겠다라고 생각하면 이 전기차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에 전기차 충전소 많죠? 엄청 많죠. 뭐 고속도로 솔직히 뭐 가다 보면 고속도로는 다 있어요, 전기차 충전소가. 그리고 만약에 내가 마트에 갈 거다, 그럼 마트에도 충전소 다 있습니다. 구청, 시청 다 있고요. 충전소가 없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에요. 그래서
충전소 가지고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는 좀 많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충전 시간이 좀 불편해, 충전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코나 같은 경우에는 완충까지는 아니고 80%를 이제 급속 충전했을 때 54분 정도 충전 시간이 걸리거든요. 하지만 54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에 짧게 그냥 중간에 충전만 하고 나오겠다, 한 20분만 반만 충전하겠다 라고 해도 얘가 지금 400km에 80%면은 거의 한 300km라고 치자고요. 300km의 반이면 150km, 200km 정도 돼요. 200km 웬만한 데 다 가잖아요. 가죠. 20분이면 그 정도 충전을 다 하니까. 그리고 솔직히 이 정도 400km 정도 주행거리가 만약에 되면은 솔직히 생각에 나는 차이긴 한데, 전기차 오너들은 그 내연기관처럼 주행하다가 중간 들려서 충전하고 이러진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 계속 타다가 이제 집에 들어갔을 때 충전기를 꽂아 놓았다든지, 요즘에 아파트에서 충전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꽂아 놓다든지, 아니면 주말에 장 보러 갔을 때 충전을 한다든지, 그렇게 좀 생각을 변화를 해야 돼요. 내연기관처럼 중간에서 충전하는 전기차 오너들은 많이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유지비 측면에서만 또 이야기했지만, 전기차의 또 다른 장점이 바로 파워풀한 주행, 그리고 굉장히 조용한 실내 정속성도 빼놓을 수가 없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인정하시죠? 진짜 얘가 가만히 있거나 저속에서 주행했을 때는 풍절음이랑 노면음만 제외를 하고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한다면 진짜 조용해요. 그래서 이 오디오가 굉장히 중요한데, 코나 EV에는 그 프리미엄 오디오 옵션을 넣을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오디오 음질도 나쁘지가 않아요. 워낙 조용하기 때문에 다른 이런 실내 버튼들이라든지 이런 마감에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 이유는 실내가 워낙 조용해서 조금만 딸그닥 이런 잡소리라든지, 그리고 오디오 소리가 안 좋으면은 오히려 이런 조용한 실내 소음이, 이런 실내 정속성이 운전자한테는 피로감으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디오에도 굉장히 많은 신경 썼다는 게 느껴지고, 나름 풍절음이라든지 이런 노면 소음도 많이 좀 잡아놨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요거 얘기 안 했구나. 이게 뭐냐면 회생제동이라 그래가지고 요걸 빼놓을 수가 없는데, 요게 뭐죠? 여기 봤을 땐 보통 차 입에 다니면 뭔가요 이게? 패들 시프트잖아요. 근데 얘는 패들 시프트가 아니라, 우리 그때 포토에서도 있었는데 회생제동이라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차가 이제 물리적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물리적 관성에 의해서 차 이렇게 쓰죠, 그죠? 그때 밖에 굴러가는 그 모터의 힘을 이용해서 전기 배터리를 충전을 해요. 이게 전기차에는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차가 자꾸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곳은 한정적인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배터리를 사용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기술자, 엔지니어 분들이 이런 회생제동을 넣은 거죠. i3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버튼이 있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달리다가 악셀을 떼면 얘가 슥 멈추면서 그 힘으로 배터리가 충전이 되는 거예요. 이 우측에 있는 게 회생제통을 줄이는 거고, 왼쪽에 있는 게 늘리는 건데, 요게 보통 조금 전기차를 안 타보신 분들은 멀미나요. 왜냐면 악셀을 떼자마자 바로 차가 쑥쑥 서버리니까. 보통 운전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브레이크 안 밟고 약간 엔진 브레이크 개념으로 차를 좀 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확 서버리기 때문에 요게 멀미나시는 분들은 이 회생제동을 보통 1단계로 그냥 내연기관처럼 두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게 좀 익숙해지면 회생제동 3단계로 사용을 해서 브레이크를 안 밟고 차를 정지시킨다고 보면 돼요. 요것도 진짜 전기차 많이 타보면 익숙해져요.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현대차 코나 EV를 시승을 해봤습니다. 장점이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좀 비싼 금액대를 자랑을 해서 아무래도 그래도 코나 EV 사는데 디젤보다 한 600, 하이브리드보다 300 이렇게 비싸게 줄 살만한 가치가 있나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비싼 값은 한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조용하고요, 그리고 파워풀한 운동 성능도 가지고 있고, 유지비가 정말 압도적입니다. 정말 유지비가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것도 이 코나 EV의 가장 큰 매력적이고, 그리고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기차의 또 다른 매력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모든 거, 승차감, 주행감 이런 게, 내연기관도 물론 부드러운 것도 있지만 내연기관보다도 좀 더 부드러운 주행감을 자랑을 하거든요. 왜냐면 배터리이기 때문에 그런 운동 성능이라든지 이 핸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그냥 부드러워요. 그리고 좀 더 편한 게 전기차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감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내가 조금 더 그래도 그래도 3천만원 혹은 2천 후반에 코나를 사긴 좀 부담스러워, 전기차 그렇게까지 필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코나 하이브리드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죠? 그죠? 하지만 그거 아니고 내가 오래 타고 장거리가 좀 있고 주행거리가 있는 분들은 300만원 혹은 뭐 500만원이 비싼 금액일 수도 있지만 그 금액만큼 유지비로 세이브를 할 수 있다고 사실 생각을 하니까 저는 전기차 EV 호나 EV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얘기가 좀 많이 없긴 한데 전기차 충전하는 거 사실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타보셔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죠? 자, 어쨌든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바